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 6월의 첫 거래일이죠. 자,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삼성전자가 8조에서 9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낸드 플래시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다우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25,5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고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지는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한 차례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주 주초 정도에는 좀 넘어가줘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25,500포인트는. 아니면은 살짝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날 뭐 1% 상승을 보였으나 기존 주가 정도에서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이죠. 나스닥은 조금 강하기 때문에 다우보다는 나은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9,400포인트 유지하면 9,800포인트 정도는 가능성 높고 9,80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10,000포인트를 두들기거나 하는 정도는 뭐 어렵지는 않겠죠. 일단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역시나 강하다. 우리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죠. 이런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모든 시선이 트럼프의 기자회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래서 뭐첫 번째로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한다. 그러면은 이제 세제 혜택이랑 이런 부분을 다 중국과 똑같이 돌린다라는 뜻이죠. 일국 양제를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그에 대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던 게 시장에서 우려감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의 합의 부분이 파기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동향을 체크하시면은 급락이 나왔죠. 오늘은 이제 1%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잘하면은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구간이니까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122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안정권이고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1190원 이하로 내려와서 안정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요 공방 벌이고 있는 구간이 중요한 구간, 이번 주가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느냐, 이 구간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환율 동향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 지수 오늘 2050포인트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좋았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최근에 잘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폭이지만 1,000억이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정도. 그리고 연기금에서 오늘 또뭐 1,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 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수급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주식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일부 나왔고 그리고 참고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요즘 코스닥에 조금 적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쪽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 보면은 수급이 좋은 만큼 결과로도 3% 이상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또 올해 52주 뭐 최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40에서 750 사이를 목점으로 앞두고 있다. 이 구간까지 돌파하면은 코스닥은 이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도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주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어가도 그만이고 쉬어갔다가 출발해도 그만. 그리고 바로 돌파하면은 뭐 금상첨화. 뭐 브레이크가 없는 증시라고 볼 수 있죠.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급이 그동안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수급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이 뭐 다행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대규모 매수를 했었는데 6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선물은 장마감 때 다 줄였어요. 줄이면서 이 부분은 외국인이 줄인 부분도 있지만 기관에서 선물 매도를 청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이 다 청산했다라고 보기에는 기관에서 하락 포지션을 더 안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아래쪽 방향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콜옵션 위 상방 포지션으로 50억 이상 그래도 꽤 규모 있게 매수가 들어왔고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는 9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콜옵션 매수는 상승해야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손실보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다시 복구해주는 하락을 방어해주는 정도다.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면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 이건 상승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은 8만 계약 이상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매수 우위로. 그러면은 선물은 기존의 상승 포지션 구축해놨고 옵션 동향도 꾸준히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일 거래 동향으로 보면은 한 기존에 뭐 코스피 200 지수로 272.5 뭐 요런 구간 위쪽까지는 괜찮은데 275 구간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275 구간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위쪽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은 현재 지수권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00 한 6, 70 정도 되는 구간을 열어주면서 위쪽으로 탁 치고 갈 수 있는 모양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한 2100 정도까지는.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도 부담 없는 수급을 옵션 동향으로 만들고 있고 선물은 기존에 구축해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의심합니다라고 했는데 의심이 그냥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수급도 좋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랄 게 없는 증시.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에 시황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종목 얘기를 조금 드리기 시작하고 있죠.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시황이 중요할 때는 시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종목 얘기를 제외했다가 요즘엔 종목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종목 같이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구간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비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이 라인이죠. P2에 이제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 정도죠. EUV 파운드리 라인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바로 또 이렇게 투자 계획을 얘기하는 걸 보면 메모리 쪽 초격차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규모는 뭐 8조에서 9조 정도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2만 장 수준이라고 하니까 9조보단 8조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뭐 그때그때 좀 차이는 있겠죠. 업계에서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나쁘지 않았고 5만원대 뭐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 요즘에 SK하이닉스가 들썩들썩 하고 있죠. 조금 쉬다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 83,000 위쪽 잘 유지해주다 보면은 위쪽으로 한 차례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코로나 이후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랑 굉장히 뭐 호흡이 잘 맞는 종목 중에 DB하이텍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B하이텍 뭐 역시나 오늘 7% 이상 상승하면서 3만원 쪽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 쪽에서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이건 33,000원 넘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요것도 이거 5,800원 부분을 넘어가 줘야 되죠. 선을 그어 드릴게요. 5,800원 부분 요 구간을 넘어가야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만약에 돌파 못하면 저항 자리에서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밀리면서 21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 요건 참고하세요. 돌파할 자리는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원이가 이페스라던가 뭐 테스라던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다 양호해요. 뭐 34,500원 다시 두들기고 있고 넘어가면 뭐 다음은 38,500원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 되겠죠. 테스 같은 경우도 자 오늘 22,500원 요 구간에서 21선 터치하고 22,500원 돌파 그러면서 24,000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뭐 25,000원, 27,500원 단계별로 뭐 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테크윙이나 뭐 유니테스트 같은 이런 후공정 쪽도 뭐 18,000원 회복하고 뭐 역시나 강한 모습. 유니테스트도 테크윙만큼은 아니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15,000원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16,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PSK라던가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강했죠. 그래서 PSK도 그렇고 SNS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이제 막 출발하거나 좀 쉬었다 출발하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해제 촉구 관련해서 대화 채널 열어놨는데 뭐 주말까지 답변을 제대로 얻지 못했죠. 뭐 기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재 관련주하고 불매운동 관련주가 뭐 재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응은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의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규제 테마주로는 뭐 대표적으로 뭐 기존에도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동질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얘기 나왔던 종목들 역시나 뭐 오늘 나쁘지 않았고 또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한동안 좀 쉬면서 굉장히 힘을 잘 모았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41,000원 돌파하는 모습 아주 뭐 긍정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빵 터졌고요. 그러면은 뭐 쉬었다가 한 차례 올라갔으니 요 사이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만약 46,000원까지 돌파하면은 뭐 5만원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지테크나 뭐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동안 쉬었는데 얘는 조금 테마성으로 한 번씩 올라오니까 급등했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교체하는 방향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낫고 ENF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잘 올라와 있고 3만원 위쪽에서 한 차례 저항받고 쉬었는데 3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얘도 이 종목도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램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약간의 테마성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추후에 다시 눌림목에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보는 게 유리한 종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테마 말고도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 있죠. 대표적으로 모나미 쪽이 과거에 뭐 대장으로 부각됐었는데 오늘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매한 자리에 걸쳐 있어요. 요 4,500원 구간에 딱 걸쳐 있는데 이 구간이 과거부터 계속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500원 유지시 보유 그리고 유지할 경우 보유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상승이 제한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2,550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 돌파해줘야 되는데 오늘 꼬리 달고 밀린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바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라든지 해야겠죠. 그리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우선주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뭐 상승률이 좋다고 해서 많이 따라붙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 이 종목은 좀 주의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차라리 변동성이 조금은 적더라도 본주를 하세요. 차라리 본주를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이거는 상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추세가 꾸준하잖아요. 얘는 꾸준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죠. 일본 불매운동하면서 뭐 맥주 쪽이라던가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급등했을 때 쫓아가지 말고 쉴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요. 뭐 항체치료제 동물 효능 시험에서
약물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냐 치료제냐 이 부분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체 치료제가 맞고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둘 다 주가 동향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보는 것은 좀 의학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은 백신과 치료제 사이에서 보면 이거는 치료제 계열입니다. 치료제 계열이고 이 부분을 뭐 짚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치료제가 맞습니다. 이건 저도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동향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면 함께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제가 나오던 백신이 나오던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 없다. 아무리 빨리 나야 올해 말이고 아니면 내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더나는 백신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때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기대감 정도로 보시고 혹시나 뭐 과거에 사스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대입하고 있고 말라리아 치료제 가지고 대입하고 있고 메르스 치료제 가지고 대입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번 전염병이 나올 때 이 치료제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뒀다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동안 많이 쉬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이 종목이 뭐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지루하지만 한 방이 있을 때는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일부를 약간의 테마성으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은 이게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는 이미 매도도 했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 배당도 받아서 배당 같은 경우는 보너스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공공 와이파이 쪽 기존에도 뭐 얘기가 나왔었죠. 여당에서 공공 와이파이 쪽 뭐 무료 단계적 설치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장주가 머큐리였죠. 공공 와이파이는.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가 이 11,000원을 돌파한 게 오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거래량 좋고 이 종목은 11,000원 유지하면 보유하고 11,0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000원 유지하면 보유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뭐 정리하고 교체할 수 있겠죠.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관련 쪽으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8,800원 정도는 올라와 줬습니다. 8,700원, 800원 요 사이가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좀 유지해 줬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에 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작은 종목들 뭐 테마성 종목들은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20% 상승했는데 이거는 이만큼 올라온 게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거지 이게 제일 강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최근 상승한 다음에 밀리고 그 구간을 이제 겨우 조금 복구한 거죠. 다른 종목들처럼 위쪽에서 올라가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머큐리에 이어서 이슈가 됐는데 한 차례 올라온 구간 정도 이 양봉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6,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니까 6,000원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6,000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조금 더 쉬어가야 될 수 있다. 중요한 구간을 체크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만 안 사도 주식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받지는 않아요. 그러니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종목들 보면 상승한 다음에 이 전파기 종목만 봐도 지금 떠 있는 종목만 봐도 조정이 나오죠. 눌림목성 조정이 나오니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여기부터 최저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저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버리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나눠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 따라붙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등했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급등주들 그리고 기존의 추세적으로 너무 상승한 종목들 고점에서 이렇게 한 차례 탁 튀어오를 때
쫓아가는 매매 금지입니다. 쉴 때 매수해야 된다. 주식은 언제나 쉴 때 매수해야 돼요. 항상 거꾸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쉴 때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메모지에 적어 놓으세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에 붙여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투자 안정적으로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